자,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정적 강화, 정적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 20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01쪽 여기 보시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정적 강화니, 여기 정적 처벌이니, 부적 강화니, 부적 처벌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정적 강화, 정적 처벌 이런 건요, 모두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죠? 바람직한 행동을 하자는 목적 하에, 예,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정적 강화는요, 바람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서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되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적 강화의 예를 한번 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 칭찬을 받고 뭐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아지겠죠. 아이는 공부를 더 하려고 들겠죠. 부적 강화를 보세요.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면 비를 맞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비를 맞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우산을 씀으로써 이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 아주 쉬운 말로 뭐 있죠? 이제 1시간 공부하면 방 청소는 빼줄게. 뭐 이런 거죠. 예. 자, 처벌도 있습니다. 처벌은 어떤 행동에 뒤이어서 불쾌한 자극이 와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감소가 목표인 거죠. 행동 확률의 감소라고 돼 있죠. 예. 이 정적 처벌은 이 혐오하는 자극, 싫은 자극이 막 제시됨으로써 나쁜 행동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난로에 손을 대면 아 뜨거 하고 이게 통증이 와서 손을 이렇게 떼게 되고 난로에 손을 안 대게 되잖아요. 난로에 손을 대면 손이 아프겠죠. 그럼 손을 안 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정말 잘 얘기하는 거. 너 이거 약속 안 지키면 공부 시간 늘려. 학원 늘릴 거야. 약속 지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리고 부적 처벌은요.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행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속도 위반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면 속도 위반을 안 하려고 들게 되죠. 속도 위반을 하면 딱지가 날라오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 물기 싫으니까 속도를 잘 지키게 되겠죠? 속도 위반 행동이 줄어들죠. 이것도 현실에 적용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너 엄마랑 뭐 공부한다는 약속 안 지키면 친구 생일 파티 못 가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실제 예를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막 써보세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정적은 더해지는 거. 뭐가 생겨나는 거. 자, 부적은 덜어내는 거. 그쵸? 예, 정적과 부적. 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적 처벌, 부적 강화, 정적 처벌, 정적 강화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엄마랑 약속한 대로 매일 영어 한 장씩 공부하는 거 꼭 지켜야 돼. 이 약속을 어기면 오후에 축구는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한 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친구랑 노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 부적 처벌입니다. 왜 그러냐? 자, 부적은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랑 노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부적이고 왜 처벌이냐?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행동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애가 수학학원을 싫어해요. 너 이 수학 문제집 다 끝내는 날 수학학원 하루 쉬게 해줄게. 아, 엄마가 파격적으로 쏘네요. 그쵸? 문제집이 백과사전만큼 두꺼운가 봐요. 자, 부적이고 강화입니다. 왜 그러냐? 왜 부적이냐? 부적은 사라지는 거죠. 가기 싫은 학원을 예, 가는 행위가 사라집니다. 예. 왜 강화냐? 예, 강화는 행동을 늘리는 거죠. 좋은 행동이 늘어났죠. 문제집을 푸는 좋은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부적 강화. 자, 3번 볼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에 맞게 혹시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한테 내가 하는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뭐 부부라던가 또는 부모님이라던가 뭐 학생이라던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을 몇 개 적어 보시고, 예, 부적 처벌, 부적 강화, 정적 처벌, 정적 강화를 한번 개입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하루에 1시간씩 게임하기로 한 거 어기면 문제집 한 장씩 더 풀기로 약속을 했어. 게임 시간 오버하면 문제집을 한 장 더 풀게 합니다. 예, 정적이고 처벌입니다. 왜 정적이냐? 정적은 더해지는 거잖아요. 문제집을 한 장 더 푸는 행위가 더해집니다. 그쵸? 왜 처벌이에요? 행동을 감소시키죠. 게임 시간을 넘기는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칭찬 스티커 하나씩 줄게. 아주 단순한, 예, 제일 많은 경우일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보게 되는, 예, 정적 강화입니다. 왜? 정적은 더해지는 거. 지금 스티커를 받는 행위가 늘어났죠?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아주 많은 게 정적 강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정적 처벌, 정적 강화, 부적 처벌, 부적 강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0번 문제에서의 4번 보기 부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강화, 예, 강화다. 강화. 예, 일단 연속 강화라는 게 있고요. 연속 또는 계속. 그리고 예, 뭐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또 뭐가 있냐? 예, 부분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어디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예, 여기 설명 한번 쫙 보시고 여기 자 이렇게 어려운 게 막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보이세요? 자, 계속 강화, 간헐 강화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어, 일단 이 간헐 강화가 뭐냐 하면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예, 간헐 강화입니다. 얘가 바로 부분 강화예요. 예. 어, 원하는 반응 중에 일부만 강화하는 거고요. 어떤 반응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는 연속 강화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손 하면 강아지가 이렇게 앞발을 사람 손에 탁 올려놓잖아요. 이런 행동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 탁 올려요. 먹이 하나 주죠. 그러니까 간식 하나 주죠. 또 손 이랬을 때 물리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강아지한테 손, 이런 거 가르칠 때 손을 할 때마다 간식을 주는 행위가 예, 계속 강화 또는 연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줬다 말았다 하면 강아지가 되게 헷갈리겠죠. 그렇죠? 이걸 좀 계획적으로 해서 예, 좀 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고 훌륭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간헐 강화, 부분 강화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그 강아지 손, 이거는 이해를 하셨죠? 예, 그게 이제 계속 강화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음, 강아지가 그 간식을 질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렸어요. 아우, 하기 싫어. 안 먹어, 이제. 뭐 손, 필요 없어. 뭐, 그러니까 손 말고, 뭐, 앉아. 라던가, 뭐, 굴러. 라던가,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계속 그 똑같은 간식을 준다? 그럼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연속 강화는 효과가 참 이 부분 강화에 대해서 비해서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화, 연속 강화보다는 간헐 강화, 부분 강화를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간헐 강화 또는 부분 강화에는 예, 비율 강화 계획과 간격 강화 계획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고정 비율 강화와 변동 비율 강화가 생기고 고정 간격 강화와 변동 간격 강화가 생겨납니다. 자, 보세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고정 비율 강화가 있죠. 고정 비율 강화. 일정한 횟수의 반응마다 강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이 3번 발생하면 예,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 번 할 때 이렇게 성공할 때마다 계속 간식을 준다면 그것보다는 한 3번 정도 성공했을 때 간식을 한 번 주고 한 또 3번 성공했을 때마다 한 번 주고 예.
바람직한 행동이 3번 발생할 때마다 강화 주는 거. 예, 이런 거를 고정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고정 간격 강화는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첫 반응을 강화하는 겁니다. 버스가 정확히 20분마다 도착을 해요.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한 19분 30초 정도 될 때 버스가 도착하기 시작하면은 막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시간을 달성하면 그냥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1시간 공부할 때마다 뭔가 보상을 하나씩 주는 거죠. 엄마가 고구마를 한번 삶아주고 간식을 주고 또 1시간 공부하고 나면 뭐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는 거. 예. 계획한 어떤 동일한 시간 간격 후에 발생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것을 고정 간격 강화라고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제 변동 비율 강화인데요. 자, 반응 횟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강화를 해줍니다. 이게 바람직한 행동이 평균 3번 발생할 때마다 강화하는 거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해요. 2번째에 1개 주고, 5번째에 1개 주고, 9번째에 1개 주고, 12번째에 1개 주고. 사실은 막 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2번 발생에 4번 준 거다. 네, 평균 3번이다. 그러면 변동 비율 강화가 되는 거고요. 변동 간격 강화는 시간 간격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버스가 이게 평균 20분 간격으로 와요. 평균. 근데 어떨 때는 5분 만에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25분 만에 올 때가 있고, 25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40분 안에 2대가 오는 거죠. 그쵸? 그럼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면서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살피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는 반응을 강화한다. 이 제일 짜증날 것 같아요. 자, 고정 비율과 여기 고정, 그쵸? 여기 고정이라고 돼 있죠? 고정과, 예. 자, 그리고 이 변동. 의 차이가 뭐냐면요. 고정 비율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이 빨리 나타나고, 예. 변동 비율은 강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언제 할지 몰라서 좋은 행동을 더 자주 하려고 들게 해요. 바람직한 행동이 실제로 변동 계획일 때 더 자주 나타나고 잘 유지가 됩니다. 짜증은 나는데.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바람직한 행동에만 집중을 하셔서 사람을 환장하게 하긴 하지만 강제로라도 예, 자기 마음의 심적으로 어떤 강제성을 띠고 막 지키게 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 막 늘어나는 게 바로 변동 예, 강화입니다. 그래서 변동 강화 짜증난다니까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보겠습니다. 이게 이론을 이해하는 거하고 또 문제를 푸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좀 적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예, 이 변동 간격 강화 뭐 이런 검색어를 넣으셔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만 쫙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자, 회사의 일정한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받았다. 예, 요거 볼까요? 고정 비율입니다. 고정 비율. 일단 성과급이 어쩌니 하면요. 다 고정 비율입니다. 예. 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냅니다. 자, 경품이 당첨이 됐어요. 웬일로. 그쵸? 이거 짐작할 수 있나요? 예. 근데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평균치가 좀 나오죠. 그쵸? 웬만큼 해보니까 되더라. 자, 우리 아까 전에 버스가 딱 맞게 20분씩 오면은 좋은데, 아, 아닌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충 한 20분이면 오더라 하면은 계속 줄 서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변동 간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강화 계획 중 속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것은 그랬어요. 속어가 뭐죠, 속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블로프가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잖아요. 자, 종을 치면 예, 먹이를 주고 종을 치면 먹이를 주고 그럼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입에서 침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거를 시켜요? 종소리가 계속 나는데 예, 먹이를 안 주면 나중엔 종소리를 들어도 침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쵸? 자, 똑같아요. 강아지한테 계속 이렇게 제주를 가르치고 강화물을 줬어요. 간식도 주고 먹이도 주고 막 해주다가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해봤자 먹이가 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변동 비율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왜 언제 보상이 올지 몰랐거든요. 변동 비율 강화 계획에서는. 그래서 잘 소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언젠가는 주겠지? 하는 이거. 이게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라서 소거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강화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2번과 3번인데요. 자, 연속 강화 계획은 습득된 새로운 행동이 소거되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변동 비율 강화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강화 비율을 낮게 하였다가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예, 이게 도박하고 같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주자주 주다가 서서히 덜 주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유지하려고 애쓸 거죠. 승질은 나빠지겠지만, 예. 그래서 그 태도를 유지하는 데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예, 변동 비율이. 혹시나, 언젠가는 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학습자의 숙제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일에 따박따박 검사하는 것보다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뭐 무슨 비율이니 강원이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슬롯머신과 같은 도박은 강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변동 간격 강화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예, 왜?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언젠가는 도박. 이쯤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지 좀 보이시죠?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을 조금 더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31번부터는요.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